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 첫날 2월 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큰 낙폭을 보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걱정 속에 출발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 날 끝났던 뉴욕 시장이 3대 지수가 전부 2% 가까이 또 혹은 뭐 2% 근처까지 다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그간 들려온 뭐 뚜렷한 소식도 없고 좋아질 수 있는 이래서 굉장히 위축돼서 출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괜찮게 그래도 빨리 안정감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만 보면.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수 3천이 무너지니까 이번에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나섰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사주고 뭐 그래서 그래도 그 와중에 연기금은 또 코스피에서 2,700억 넘게 팔았어요. 그런데 그 연금 판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천이 넘어가면 연금은 팝니다,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산 거는 1,326억만 샀고 코스닥이 오히려 3,69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코스닥에서 산 거는 오늘 코스닥도 개인이 많이 파는 이유는 우리가 신용거래할 때 그 마진콜 반대 매매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물량들이 나오는 일부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그런 물량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692였고 코스피는 1,326억인데 뭘 샀나 이러면 뭐 그동안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핀셋 매수처럼 골라서 사든 뭐 그런 종목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시작되는 뉴욕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보고선 그러고선 행동을 방향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극도로 움직임을 좀 적게 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수상으로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충격적인 그런 공포에서 시장이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을 이번 주는 더 면밀히 좀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을 비롯한 그 공매도 이제 흔히 말하는 공매도 전쟁의 그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뉴욕 시장에서 돼가고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1월 달 이제 자료를 보니까 1월 달에 우리 증시에서 개인이 코스피는 22조를 넘게 샀어요. 22조 3천억 넘게 샀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3조 5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25조를 산 거예요. 25조 8천. 거의 26조 가까이 산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해요? 1월 달에만. 그러면 이게 작년에 개인이 총 매수했던 금액이 63조인데 거의 40%예요. 40%를 한 달 사이에 다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SK 하이닉스, 기아차 뭐 이런 순서대로 이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월 들어서 이런 뭐 미국의 게임스톱하고 그 공매도 세력 간에 이제 그 종목들을 놓고 다투는 이 공매도 전쟁이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는 어차피 숨 고르기를 한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일정 부분에는 이익 난 부분은 이익을 현실화 시켜서 그래서 그 이익을 좀 한쪽에 갖고 계신 게 어떤가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공매도 전쟁이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지난 주말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정말 지난 주말 저도 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뒤져보고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동안에 제가 시장에서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동원해서 생각을 해봐도 2월 달 시장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꽃샘추위를 좀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좋죠. 아니고 이게 장이 빨리 살아나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금융투자 쪽, 우리 기관에서 금융투자 쪽이 발벗고 나서는 바람에 지수상으로는 좀 상당히 3050 위로 다시 끌어올린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인이 좀 팔았잖아요. 코스피에서 7천억, 7,800억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뭘 말하느냐. 첫째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공포. 그래서 주말 내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얼마요? 9만 원. 그쯤에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이익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 좀 파셨을 거예요. 파셔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복잡하고 조바심 치고 하는 시장에서 조금 비껴나 있겠다. 그런 생각. 뭐 시장이 앞으로 나쁠 것 같다 이래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충격이 오면 그런 거에 이제 일부 물량. 근데 뭐 금요일 날 사서 오늘 판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단타만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도 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번 주는 꼬박이 뉴욕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신세력은 우습지만 그렇게 처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임스탑을 비롯한 그 몇 개의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세게 쳐놓은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과 공매도 세력 간의 이 전쟁, 공매도 전쟁,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가가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반응을 할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늘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공매도 세력이 쉽게 얘기하면 뭐 항복을 했다. 시트론 리서치 걔네들이 뭐 이제 백기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배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시장으로 슬슬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그러니까 이게 사모적 성격을 띤 이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켜서 어떻게 서로 돈을 주고받아서 이게 엮어져 있는 건가. 일단 지난 주말까지는 이런 일이 터지면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현금화 시켜서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니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자금 경색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서로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하나 자빠지면 거기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다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화 시켰는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번져 있느냐? 이거는 진짜 뭐 내부에 있는 사람 말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배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이런 종목들하고 이렇게 해서 뭐 공매도 세력이 졌니 뭐 개인 투자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한테 타격을 줄 거냐. 근데 이제 바라건대 이게 그냥 한두 개 업체에서 피해 나고 헤지펀드가 그냥 끝나는 거다. 뭐 그럼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일 바라는 것 중에서 베스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충격에서도 금방 벗어날 거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레딧,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을 공격하는 개인 투자가 연합. 이 연합군들이 매매를 못하게 어떤 플랫폼, 주식을 사고파는 플랫폼에서 매매를 못하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게 문제된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금요일 날 상승했잖아요. 그 해당되는 종목들이.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게 이제 좀비 싸움 같아가지고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옛날에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칠 때보다 훨씬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공매도 세력을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금지시키기 전에는 또 공매도를 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작됐고 한쪽에서 이거의 문제점을 공식으로 거론을 해서 이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 공매도가 좋은 기능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도 이렇게 보면 뭐 별로 좋은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시트론 리서치의 앤드류 레프트인가 뭐 이 사람이 이 월가의 현금 사냥꾼이라며요. 손만 댔다, 공매도 쳤다 하면 이제 회사는 다 주가는 빠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돈을 벌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미국 시장에도 이 공매도 전문가들이 전설 같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10살 땐가 그냥 도시로 지긋지긋한 가난이 신어서 이제 와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옛날에는 전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증권회사 밑에 꼭 대리점 같이 그러는 매매방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사원으로 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뭐 채권 사고 뭐 금리빨 뭐 이런 거 사고 소리 지르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던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이 채권을 사오면 그걸 갖고 증권가가 있는 명동에 와서 그걸 증권회사에 바로 못 팔아요. 그 밑에 이제 매매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방에서 그걸 걷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매매방이 이제 증권회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 대리점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옛날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모바일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전부 오프라인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공매도의 전설이 됩니다. 미국의 공매도의 전설. 그래서 하루에 가장 많이 돈을 번 거로도 유명하고 하루에 가장 많이 깨먹은 거로도 유명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1948년도에 맨하탄에 있는 그 호텔에서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때는 이 사람은 뭐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부인한테 남기는 유서 쪼가리만 코트 안에 있었다. 11월에 죽었다니까 좀 추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라는 게 끝이 이렇게 험한 건데, 이 제시 리버모의 아들과 손자도 다 이제 이 금융 쪽에 이렇게 진출해서 하는데 참 공교롭게 이 3대가 다 곤충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뭐 그냥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찾게 돼서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이 시스템을 너무 황폐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순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순기능은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공매도가 공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다시 그 숏 커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매수가 되니까 이건 올라갈 때 신규 매수 세력이 된다라든지 무리한 시장의 그 주가의 상승을 억제한다든지 이거는 뭐 조금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려놓고 올려주는 거가 뭐가 그렇게 순기능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 공매도 제도에 관한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 이건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여기에 연루된 헤지펀드들과 그 뒤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 어떻게 돈이 얽혀 있느냐. 이게 어느 선에서 차단이 될 수 있느냐가 밝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도 이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이거를 계속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 얘기도 지난 주말에 한번 드렸었죠. FOMC가 뭔가 립 서비스라도 좀 세게 얹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공식적인 얘기만 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 이 얘기만 해? 좀 우리 안 도와줘? 이번엔 뭐 이런 거다. 좀 일종의 앙탈 같은 거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뭐 경우가 여러 개가 겹쳤지만 이번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이 쇼크를 줬잖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살살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거를 상원을 민주당만 단독으로 조기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시장이 항상 뭐 그런 데 아닙니까? 그게 또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게 조기 통과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시장으로 보면 당연히.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장, 오늘까지의 시장의 흐름을 봐갖고는 그래서 그런 충격으로 시장이 덜컥 내려갔고 오늘 이렇게 3천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회복돼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는 성급히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 지금의 시장은 보기에 따라서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도 볼 수 있는 애매한 자리에 지금 와 있다. 지금 지수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자기가 미리 판단하고 미리 가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하면 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설 연휴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이 크게 뭐 이렇게 없다. 재료를 움직일 게. 그리고 그런 긴 연휴를 앞두고는 되게 시장이 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매일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기조에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저랑 처음 만나서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뭐 며칠 주가 이렇게 흘러내렸어도 거의 더블 가까이 이익 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1년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 일단 올라온 후에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이 그래서 여기서 상투를 치고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속도도 굉장히 작년 같지 않을 거다. 작년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런 기회가 쉬운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그렇게 돼서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진짜 잘해야 돼요. 매매도. 올해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도와주는 그런 작년 같은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꽃샘추위는 있을 거다. 여러분 꽃샘추위가 뭡니까? 봄에 꽃샘추위가 나오잖아요. 여름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뭐 또 누구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무슨 천몇 배까지 떨어진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그게 이제 뇌동이죠.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예견했던 꽃샘추위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지금 공매도 이 사건이 나면서 더 그게 좀 세진 거지.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한번 겪고 가려고 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 방법. 저는 이제 뭐 좀 빠진다고 이제 내일 또 만약에 좀 빠진다. 이제 빠진다 그러면 또 공포에 막 쫓아 내려가면서 막 팔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올려놓고 내일 또 위로 잡아 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 그러면 이제 또 막 쫓아가서 사고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주식도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 보니까 미국 선물 좀 플러스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내일 흥분해서 탁 막 쫓아가서 막 사고 이런 거 하시지 말라. 지금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런 얘기는 이게 무릎에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려가는 무릎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무릎에 확인하고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보다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맞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식 갖고 있는 데서 이익 실현해서 한쪽에 현금 떼어놓으신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금이 최고의 종목이에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갖고 계시라 이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시장이 완벽하게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그거 우리가 어디서 눈치채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한테 답을 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매일 새벽 미국 시장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시장이 이제는 이렇게 이게 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놀랄 일도 없고 주식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은 왜 돈을 버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참아낸 대가로 우리한테 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종목이 이게 실적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뭐 수출 동향 발표됐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좋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그런 게 깔려있는, 실적에 깔려있는 그런 좋은 주식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잠시 접었다 가면 그냥 접을 때 좀 기다리면 돼요. 그거 여러분 작년에도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너무 달렸어요. 우리가 1월 중순까지. 그거에 대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에 공매도 사건이 그냥 하나 더 추가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매도 사건 어떻게 쟤네가 처리하는지 좀 보자. 그리고 그거가 잘 처리되면 남은 거는 우리가 애초부터 생각하던 그런 꽃샘 추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새 시즌이 슬슬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계 기업 있죠. 잘못하면 이제 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 뭐 한정 이런 거 나오면 상폐돼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루머가 이제 돌 거예요. 야, 뭐 이 회사는 뭐 그런 거 없대더라. 한정 의견 그런 거 안 받고 의견 거절 이런 거 갖고 적정 나와서 이거 산댄다, 사람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시즌이 됐어요. 지금이. 근데 이거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우리가 이걸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죠. 이런 근처에는 누가 뭐 이렇게 귓속말 하고 뭐 좋은 정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예 안 가시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렇게 정리하고 문제는 이제 오늘 밤 뉴욕 시장이에요. 그거 다시 정리하고 내일 시장 보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